안녕하세요. 김승현 안PD의 스포일러 안PD입니다. 오늘은 현대차가 출시했다가 3년 만에 단종한 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왜 현대차가 신차를 출시하면 무조건 잘 될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현대차한테도 역사적으로 지우고 싶은 비운의 차들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야기를 나눌 이 차는 해치백같이 우리나라에서 인기 없는 차 정도 아니었습니다. 우리나라 부자들을 겨냥해서 만든 고급 세단이었고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전륜구동 대형 세단이었습니다. 이 말만 들으면 안 팔리는 게 이상한데요. 판매량이 처참해서 결국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현대 아슬란 이야기입니다. 아슬란에 대한 건 꼭 비운의 차, 현대차가 출시했다가 망한 차 이런 말만 많았잖아요. 오늘은 우리나라 소비자 성향이 최적화된 아슬란이 사라지게 된 이유와 제네시스에 끼친 영향력까지 살펴볼 겁니다. 현실적인 이야기들이 차례대로 나오니까요. 끝까지 지켜봐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아마 아슬란이라는 차가 있다는 걸 처음 알게 된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단종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이제 3년 조금 넘었거든요. 아슬란은 현대차가 2014년에 처음으로 출시했고 이 당시 그랜저랑 제네시스 사이에 위치하는 전륜구동 준대형 세단이었습니다. 약간 90년대로 치면 그랜저와 다이너스티의 관계였다는 거죠. 아슬란이 탄생하게 된 배경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그랜저 때문이었는데요. 그랜저가 V 상징과 거리가 멀어진 지도 너무 오래됐고 이때까지만 해도 그랜저라는 이름값이 많이 떨어진 상태였습니다. 에쿠스랑 제네시스가 출시되면서 과거의 그랜저를 V의 상징으로 사던 사람들이 이쪽으로 옮겨갔고 이 덕에 그랜저를 구매하는 연령층도 낮아지게 됩니다. 이게 현대차 입장에선 난감할 수밖에 없죠. 소비자층을 겨냥해서 국민차라고 소개하자니 그랜저의 이름값이 걸리고 그렇다고 고급 세단이라고 광고하자니 소비자층이랑도 안 맞게 되잖아요. 이때 중년층들에게 다시 그랜저를 어필하기 위해서 출시했던 게 HG330 모델이었는데 판매가 부진해서 2년 만에 단종됩니다. 소나타도 V6 모델이 있었는데 소비자층이 변화함에 따라 더 대중적인 모델이 많이 팔리게 된 것처럼 그랜저도 똑같은 수순을 밟은 거죠. 고백이랑 엔진이 안 어울리게 된 그랜저 때문에 그보다 더 높은 급의 세단이 하나 더 필요했고 그래서 탄생하게 된 게 아슬란입니다. 더 넓게 보면 여기에는 그랜저를 타다가 수입차로 넘어가는 소비자들을 잡기 위한 것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아슬란 출시 당시 김충호 현대차 사장이 그랜저를 타던 고객이 다음 선택으로 제네시스나 에쿠스가 아닌 벤츠, BMW, 아우디 같은 고급 수입차로 갈 때 마음이 아팠다 이렇게 말한 적이 있죠. 이게 그랜저, 제네시스, 에쿠스 이런 관계가 딱 이상적이잖아요. 그런데 그랜저가 너무 대중적으로 변하다 보니까 제네시스와의 간격이 너무 벌어졌고 이 간격에서 살만한 국산차가 없었기 때문에 비슷한 가격의 수입차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았던 겁니다. 여기까지만 들으면 현대차가 역시 전략을 잘 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다이너스티도 그렇고 SM7도 이런 개념으로 출시된 차였죠. SM5에서 범퍼만 늘린 차였잖아요. 이 당시 경쟁 모델들하고 비교해도 괜찮았습니다. 쉐보레 임팔라나 알페온도 경쟁 상대에 포함됐었고 조금 더 넓게 보면 가격이 더 비싼 렉서스 ES나 아우디 A6 깡통 모델의 수요도 빨아들일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가격은 저렴하고 대신 그랜저보다 고급스러우니까 충분히 구매할 만하다 이거였죠. 이걸 뭐 현대차가 돈에 눈 멀어서 그런 거지 이렇게 말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보는 건 너무 단순한 시각입니다. 과거부터 모든 자동차 제조사들이 하나쯤 가지고 있는 전략이거든요. 기아차한테는 콩코드 파생 모델로 만든 캐피탈이 있었고요. 토요타는 캠리의 앞뒤 디자인만 살짝 바꿔서 오리온이라는 차를 만들었습니다. 코드와 머큐리 관계도 이렇다고 보면 되고 쉐보레를 약간 고급화해서 뷰익 브랜드로 출시한 것도 비슷한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이 얘기는 뭐예요? 사람들이 아슬란을 제네시스보다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고급차로 인식했어야 한다는 거잖아요. 현대차도 그걸 원했고요. 그런데 사람들은 반대로 그랜저보다 비싼데 그랜저랑 껍데기만 다른 차 이렇게 인식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현대차의 계획이 꼬이기 시작하고 아슬란의 몰락 행보가 시작됩니다. 현대차는 딱 그거였거든요. 예전에 마르샤라는 차 기억하세요? 이 차도 그랬잖아요. 소나타를 사기에는 아쉽고 그렇다고 그랜저를 사기에는 부담스러운 사람들을 겨냥한 차였거든요. 그런데 이게 사람 심리라는 게 그렇잖아요. 마르샤가 만약에 소나타보다 비싼데 고급스러움은 그랜저 못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 차도 비운의 차로 남지는 않았을 겁니다. 차라리 마르샤를 살 바에야 돈 조금 더 모아서 그랜저로 가는 게 낫지 이렇게 되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안타깝게도 아슬란이 딱 이 길을 따라갑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랜저 풀옵션 모델인데 디자인만 조금 달랐고 실내는 또 그랜저가 아니라 소나타랑 비슷했습니다. 제네시스 무리해서 사지 말고 아슬란으로 가야겠다 이게 아니라 이걸 살 바에 그냥 더 모아서 제네시스 사는 게 낫겠다 이렇게 되어버린 겁니다. 이게 그리고 소비자들의 눈높이가 높아졌다는 것도 문제였습니다. 아마 80년대 정도였다면 아슬란의 전략이 통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아슬란이 팔릴 때까지만 해도 소비자들은 과시용으로만 차를 사지 않았습니다. 내가 내는 돈만큼 차의 가치가 충분해야 했고 가격도 합리적이어야 했고 선택해야 하는 이유가 명확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아슬란은 나는 그랜저와 달라요 이렇게 외치기는 했지만 차체 크기가 달랐던 것도 아니고 실내가 더 고급스러웠던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디자인이 월등히 세련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차체 크기는 길이만 50mm 긴 게 전부였거든요. 여기에 아슬란과 차체를 공유하는 그랜저 HG가 이미 나온 지 오래된 차라는 점, 그리고 K7까지 완전한 신차로 나왔습니다. 이렇게 아슬란은 신차가 아닌데 신차인 척하는 차로 낙인 찍히기도 합니다. 심지어 페이스리프트 모델이 나왔을 때는 그랜저 풀체인지 출시가 얼마 남지 않았을 때라 시대적으로도 전혀 타고나지 못했던 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부품이 같다던가 같은 차체로 쓴다던가 하는 건 오히려 큰 문제가 안 됐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토요타 부품을 갖다 쓰는 렉서스도 망해야죠. 기술적인 차이라던가 그랜저보다 더 나은 가치를 제시하지 못한 게 문제라면 문제였습니다. 이게 결국 저조한 판매 실적으로 이어집니다. 연간 판매량을 한번 볼까요? 2015년에는 그랜저가 87,000대 정도 팔렸고 제네시스는 4만 대 정도가 팔렸습니다. 그런데 아슬란은 8,600대 정도에 그쳤습니다. 여기서 좀 놀라운 게 있죠. 비운의 차라고 말하긴 하지만 SM7, 임팔라, 알페온보다는 많이 팔렸네요. 그런데 이게 얼마나 갔을까요? 바로 다음에 판매량을 보면 임팔라랑 SM7이 가볍게 아슬란을 누르고요. 2017년에는 심지어 500대도 못 넘게 됩니다. 단종되던 해인 2018년에는 딱 20대를 팔면서 장렬히 전사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아슬란은 출시된 지 3년 2개월 만에 단종된 비운의 차로 남게 됩니다. 현대차 역사상 가장 빨리 단종된 차 어슬렁이라는 타이틀을 남겼는데요. 저는 아슬란을 보면서 두 가지가 더 생각났습니다. 첫 번째는 시대를 너무 앞서간 차라는 겁니다. 사실 만듦새 자체는 꽤 괜찮았던 차라는 평가가 많았습니다. 김승현 편집장도 이 차를 타봤다고 해서 물어봤는데요. 눈 가리고 타면 꽤 괜찮은 차라고 말하더라고요. 그게 무슨 말이냐고 물어봤더니 눈에 보이지 않는 승차감이나 정숙성 같은 건 정말 괜찮았던 차였다 이렇게 말을 해줬습니다. 사실 그랜저보다 가격이 비싼 게 이런 것만 보면 충분히 납득이 되죠. 그런데 실내 디자인이나 소재 그리고 디자인같이 눈에 보이는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걸 보면 그 정도 돈을 주고 살만한 가치가 있는 차였는지는 충분히 의문이 듭니다. 사실 이 정도 변화였다면 그랜저 페이스리프트로 나와도 전혀 이상하지 않았을 겁니다. 시대를 앞서갔다고 표현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지금은 또 아슬란 같은 차가 하나쯤 있어야 한다는 말이 나오고 있죠. 저희가 지난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제네시스가 브랜드로 분리됐잖아요. 이렇게 되면서 현대차의 플래그십 모델은 이제 에쿠스나 제네시스가 아닌 그랜저가 된 상태죠. 그런데 제네시스는 현대차가 만든 프리미엄 브랜드고 제네시스의 위상이 높아지려면 기반이 되는 현대차의 위상과 가치도 함께 성장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되려면 토요타와 렉서스의 전략처럼 기반이 되는 브랜드의 가치도 높여주고 국내 소비자들의 만족도도 높여줄 수 있는 센츄리 같은 차가 장기적으로 보면 현대차에도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데 아슬란이 출시됐을 당시에는 제네시스도 자리를 잡기 전이었고 에쿠스도 팔리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필요하지만 이 당시에는 애매한 차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 얘기가 자연스럽게 두 번째로 넘어갑니다. 아슬란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제네시스가 있다고도 할 수 있죠. 아슬란을 통해서 현대차가 배운 게 많았을 겁니다. 고급스러운 차는 어떻게 고급스럽게 만들고 그 고급스러움을 어떻게 표현하고 이 표현에는 어떤 소재가 어떻게 들어가야 하고 소비자들을 어떻게 납득시켜야 하는지를 아슬란이 모두 보여줬습니다. 여기서 쌓은 노하우가 지금의 제네시스에 적절하게 적용되고 있다고 봅니다. 요즘 나오는 제네시스 보면 어떤가요? 어떻게 고급스럽게 만들어야 하고 포지션을 어떻게 잡아야 하는지 명확하게 알고 있잖아요. 동시에 현대차랑 판매 간섭도 철저하게 분리시키고 있고 이 덕에 판매량 상위권을 모두 싹쓸이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인 이야기는 이 정도면 될 것 같은데요. 근황도 한번 살펴볼까요? 단종 이후에 현대차는 그랜저를 플래그십 모델로 내세운다고 선언했고 이 스탠스는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습니다. 아슬란이 비록 현대차 역사상 가장 빨리 단종되긴 했지만 중고차 시장에선 K9 1세대 수준으로 인기가 상당했다고 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준대형 세단이라는 점 그리고 비인기 차종이었다는 점이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감가율이 높을 수밖에 없는 이유를 모두 충족하고 있었던 거죠. 이런 걸 보면 어쨌거나 찾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라서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왜 현대차 역사상 비운의 차로 남는 게 대표적으로 아슬란하고 i40죠. 이 두 차종을 차라리 택시 전용 모델로 내놓는 건 어떨까 합니다. 지금 아이오닉도 택시 전용 모델이 따로 나오고 있잖아요. 아슬란이나 i40를 전동화 모델로 내놓은 다음에 택시 전용 모델로 쓰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미 해외에서는 택시 전용 모델들이 많죠. 미국은 한때 포드 크라운 빅토리아가 대표적이었고 영국은 블랙캡이 대표적입니다. 일본은 토요타 크라운을 택시 전용 모델로 쓰고 있고요. 택시 전용 모델로 쓰면 좋은 점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일반 승용 모델의 이미지를 훼손시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 소리 많이 하잖아요. 소나타 보면 택시밖에 생각 안 난다는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걸 싫어하는 차주들도 꽤 됐고 이것 때문에 현대차가 소나타 DN8부터 택시 모델을 출시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죠. 이 계획은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고요. 두 번째는 아슬란과 i40의 장점이 딱 택시로 활용하기 좋다는 겁니다. 택시 타다 보면 그런 생각 해보셨을 겁니다. 뒷자리는 정말 넓은데 트렁크에 캐리어 같은 걸 싣기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가끔 개인 택시는 택시기사의 짐으로 가득 차 있는 경우도 있잖아요.
있잖아요. 요즘은 트렁크 하단으로 많이 사라지는 추세지만 LPG 연료통이 있어서 공간이 부족한 경우도 많았습니다. 아슬란은 기본적으로 소나타보다 공간도 넓고 트렁크도 넓습니다. 그리고 한국 자동차 소비 문화의 상징을 대변하는 비교적 고급스러운 차이기 때문에 택시로 사용하면 이러한 문화도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i40는 택시로 더 적합하죠. 외관이기 때문에 탑승 공간은 물론이고 적재 공간도 세단보다 훨씬 좋습니다. 비록 비운이 차로 남기는 했지만 차주들 사이에서 평도 좋고 뭔가 역사 속으로 사라지기는 아까운 차들이라서 이런 식으로라도 부활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 이런 자동차 역사 이야기도 가장 빠르게 스포일러해드릴 예정이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통해 가장 빠르게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댓글로 궁금하신 점을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 제작 때 적극적으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와 성장을 함께하는 팀원들을 소개하면서 영상 마치겠습니다. 김승현 안피디의 스포일러 멤버십 관심 있으신 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안피디의 자동차 백과 아슬란이 단종된 이유 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